후반기 첫 4연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MVP를 단순히 가장 많은 홈런을 친 선수, 가장 많은 타점을 올린 선수에게 주는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네 경기의 성적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활약은 후반기에도 팀의 순위를 움직일 수 있을까요? 한 주 동안 반짝 잘한 선수와 팀의 고질적인 약점을 해결한 선수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0개 구단을 순위대로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후반기에 새로운 무기를 발견한 팀, 기존 전력이 더 단단해진 팀, 그리고 첫 단추부터 다시 풀려버린 팀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할 팀은 키움입니다. 키움은 한화를 상대로 3승 1무를 기록했습니다. 결과도 놀랍지만 더 낯선 것은 승리 방식이었습니다. 전반기 내내 득점 생산력 때문에 고전했던 팀이 첫 경기부터 14점을 올렸고 4연전에서 총 34득점을 쓸어 담았습니다. 일요일에는 1대8로 뒤졌던 경기를 끝까지 따라가 무승부까지 만들었습니다. 전반기에 키움이 일찍 포기하던 팀에 가까웠다면 후반기에 첫 키움은 점수차가 벌어져도 다시 타선을 연결할 수 있는 팀이었습니다. 변화의 중심에는 맷 데이비슨이 있었습니다. 첫 경기 4안타, 다음 경기에는 역전 3점 홈런을 포함한 3안타, 토요일에는 결승 2타점 적시타를 기록했습니다. 단순히 개인 성적이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데이비슨이 중심에서 상대 배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자 기존 외국인 타자와 박찬혁, 서건창까지 더 편하게 승부할 수 있었습니다. 전반기 키움 타선의 문제는 좋은 타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을 피한 뒤에도 상대가 긴장할 이유가 부족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데이비스는 바로 그 빈칸을 채웠습니다. 키움의 주간 MVP는 맷 데이비슨입니다. 다만 조건은 남아 있습니다. 이번 폭발이 하나 마운드를 상대로 나온 일시적인 현상인지 상위권 투수진을 만나도 이어질 수 있는지는 더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도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키움은 적어도 상대가 중심 타자 한 명만 막으면 끝나는 타선에서는 벗어날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새 얼굴 한 명이 분위기를 바꾼 또 다른 팀은 SSG입니다. SSG는 KIA와의 4연전에서 1승 3패에 그쳤습니다. 최정의 KBO 리그 최초 11시즌 연속 20홈런이라는 기록이 나왔지만 최정이 부상으로 빠지자 타선의 무게가 급격히 가벼워졌습니다. 기존의 선발 불안까지 이어지면서 첫 승리에 좋은 분위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페드로 아빌라의 데뷔전은 분명한 수확이었습니다. 6이닝 무실점 퀄리티 스타트로 후반기를 시작했습니다. SSG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은 압도적인 탈삼진 쇼가 아니었습니다. 경기 중반까지 계산할 수 있는 외국인 선발이 필요했습니다. 아빌라가 그 역할을 반복할 수 있다면 불펜의 등판 순서도 정돈되고 타선이 초반부터 대량 득점을 내야 한다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개인의 6이닝이 팀 전체의 운영을 바꿀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SSG의 주간 MVP는 페드로 아빌라입니다. 하지만 한 명의 선발이 최정의 공백과 나머지 선발진의 부진까지 모두 가릴 수는 없습니다. 아빌라의 등장은 희망이지만 아직 SSG의 반등이라고 부르기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더 많습니다. 삼성도 새로운 선발에게서 중요한 답을 얻었습니다. 후라도의 부상으로 선발진에 큰 구멍이 생긴 상황에서 크리스 패덱이 롯데를 상대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결과는 6이닝 1피안타 7탈 3진 무실점이었습니다. 빠른 공만 인상적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변화구의 완성도와 스트라이크 존 안팎을 활용하는 제구가 함께 보였습니다. KBO 리그에서 강한 공은 분명한 장점이지만 빠른 공이 있다는 것과 그 공을 유리한 카운트에서 사용할 줄 아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패덱은 첫 경기에서 두 가지를 모두 보여줬습니다. 삼성은 롯데와의 시리즈에서 2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경기에서는 외야 수비가 흔들리며 제역전패를 당했지만 앞선 두 경기에서 마운드가 허용한 점수는 합계 1점에 불과했습니다. 선발이 경기를 만들고 안정적인 불펜이 이어받는 삼성의 승리 공식이 후반기에도 작동했습니다. 삼성의 주간 MVP는 크리스 패덱입니다. 첫 등판 하나로 성공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팀이 패덱의 구종과 로케이션을 분석한 뒤에는 다른 승부가 시작됩니다. 그래도 1위 경쟁 중인 팀이 에이스의 부상 직후 이런 대체 선발을 얻었다는 것은 단순한 1승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반면 KT는 새 선수 한 명이 아니라 팀 전체의 구조가 살아났습니다. KT는 LG와의 4연전을 모두 쓸어 담았습니다. 로건, 소영준, 사우어, 고영표로 이어진 4명의 선발이 모두 자기 역할을 했고 불펜에서는 스기모토와 박영현이 경기 후반을 지켰습니다. 타선에서는 힐리어드가 4경기 3홈런 10타점을 기록했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장타와 적시타를 생산하며 시리즈의 흐름을 KT 쪽으로 끌어왔습니다. 장성우와 허경민, 최원준 등 주변 타자들의 타격감까지 함께 올라오면서 한 명에게만 의존하지 않는 공격이 만들어졌습니다. 힐리어드가 특별했던 이유는 홈런 숫자만이 아닙니다.
KT는 전반기 막판 타선의 장타 생산이 떨어지고 불펜이 흔들리면서 좋은 선발 경기를 승리로 연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4연전에서는 hilliard가 선발의 호투가 사라지기 전에 점수차를 벌렸고 불펜은 그리드를 지켰습니다. 투수와 타자의 역할이 끊기지 않고 연결된 것입니다. KT의 주간 MVP는 hilliard입니다. 4연승과 2위 탈환은 우연히 나온 결과가 아닙니다. 다만 후반기 내내 이 흐름을 유지하려면 hilliard 한 명의 장타보다 국내 타자들의 출루가 계속 뒷받침돼야 합니다. 두산과 KIA는 새로운 전력을 얻었다기보다 기존 전력의 깊이가 더 단단해진 팀들이었습니다. 두산은 NC를 상대로 3승 1패를 거뒀습니다. 첫 두 경기에서는 타선이 답답했지만 최민석을 중심으로 한 투수진이 버텼고 주말 두 경기에서는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박준순, 김민석, 박찬호, 정수빈 등이 고르게 살아난 가운데 가장 강한 인상을 남긴 선수는 안재석이었습니다. 17일 경기에서는 위기에서 안타성 타구를 걷어냈고 다음 경기에서는 말루 홈런을 포함해 4안타 2홈런 7타점을 기록했습니다. 두산의 주간 MVP는 안재석입니다. 안재석의 활약은 단순한 원맨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타자가 하위 또는 중간 타순에서 대량 득점을 만들어주면 상대는 박준순과 김민석 등 앞선 타자들에게 더 까다로운 승부를 해야 합니다. 젊은 타자들의 동반 상승세가 두산의 5강 경쟁에서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만 새 외국인 타자 세베리노의 적응은 더 지켜봐야 합니다. 국내 내야 자원이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는 상황에서 외국인 타자의 포지션과 역할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새로운 과제가 됐습니다. KIA도 SSG를 상대로 3승 1패를 거두며 4위를 지켰습니다. 첫 경기에서는 처음 만난 아빌라에게 막혀 영봉패를 당했지만 이후 3경기에서 타선이 살아났습니다. 나성범의 부활이 중심을 잡았고 이일이는 전반기와 달라진 구위를 보여주며 후반기 마운드에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KIA의 MVP는 화려한 홈런 타자가 아니었습니다. 김호령이었습니다. 토요일 경기에서는 중견수 수비 하나로 안타와 실점을 지웠고 이어진 송구로 추가 진루를 노리던 주자까지 잡았습니다. 다음 날에는 중요한 순간 역전 적시타도 기록했습니다. 수비는 타격보다 기록에 덜 드러나지만 경기의 방향을 똑같이 바꿉니다. 잡지 못했다면 실점으로 이어졌을 타구를 아웃으로 만들고 다시 공격에서는 주자를 불러들였습니다. 김호령은 한 주 동안 득점을 만든 타자이면서 동시에 상대 득점을 삭제한 야수였습니다. KA의 주간 MVP는 김호령입니다. KA가 후반기에도 안정적으로 5강권을 지키려면 나성범의 장타뿐 아니라 김호령과 같은 수비 자원의 기여 그리고 이의리의 달라진 투구가 함께 이어져야 합니다. 롯데와 NC는 시리즈에서 밀렸지만 패배 속에서도 결정적인 선수를 발견했습니다. 롯데는 삼성에 1승 2패를 기록했습니다. 첫 두 경기에서 삼진 27개를 당하며 단 1득점에 그쳤습니다. 산발적인 안타는 있었지만 득점권에서 타선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일요일 경기마저 놓쳤다면 충격은 훨씬 컸을 겁니다. 김진욱이 부상으로 빠지고 필승조를 투입하고도 8회에 역전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9회 타선이 다시 경기를 뒤집었고 전민재가 결승타를 만들어냈습니다. 롯데의 주간 MVP는 전민재입니다. 전민재는 올 시즌 주전 유격수로 자리를 잡은 것에 그치지 않고 중요한 승부에서 해결하는 장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롯데의 과제는 분명합니다. 한 경기의 극적인 결승타가 앞선 두 경기의 공격 침체를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중심 타선이 득점권에서 연결되는 구조를 회복해야 반등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NC는 두산과의 4연전에서 1승 3패를 기록했습니다. 박건우는 첫 경기 결승 3점 홈런, 다음 경기 9회 말 동점 적시타, 토요일 경기에서도 동점 적시타를 기록하며 클러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NC의 주간 MVP는 박건우입니다. 그러나 박건우가 동점을 만들어도 불펜이 다시 리드를 내줬습니다. 후반기가 시작됐는데도 필승조와 추격조의 역할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고 연장전 폭투와 주말 대량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타자가 한번 살린 경기를 불펜이 반복해서 놓치면 팀은 승리뿐 아니라 선수들의 좋은 흐름까지 잃습니다. 박건우의 활약은 분명했지만 NC의 5강 경쟁을 살리려면 결국 불펜 보직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MVP를 선정하기 어려웠던 두 팀이 있습니다. 한화와 LG입니다. 한화는 키움을 상대로 1무 3패에 그쳤습니다. 선발진이 흔들렸고 외국인 투수는 헤드샷 퇴장 이후 방출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불펜이었습니다. 일요일에는 8대1로 앞섰던 경기에서 동점을 허용하며 승리를 놓쳤습니다. 타선이 점수를 만들어도 투수진이 지우는 경기가 반복됐습니다. 이것은 특정 타자 한 명의 활약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한 주가 아닙니다. 한화에는 주간 MVP보다 선발과 불펜의 역할을 다시 세우는 작업이 먼저 필요합니다. LG는 KT의 4경기를 모두 내줬습니다. 선발진이 연이어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타선은 4경기에서 각각 3점, 1점, 2점, 1점에 그쳤습니다. 득점권에서 침묵했고
오스틴 의존도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복귀전을 치른 송승기가 4여이닝 1실점으로 버틴 것이 위안이었지만 팀 전체의 부진을 뒤집을 만한 승리 장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투수 운용과 불펜 구성에 대한 고민도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화와 LG에는 억지로 MVP를 만들지 않겠습니다. 승리가 없는 팀에도 좋은 개인 기록은 나올 수 있지만 이번 평가의 기준은 기록이 팀의 약점을 해결했느냐이기 때문입니다. 후반기 첫 주에 가장 화려했던 선수는 힐리어드였을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렬한 데뷔전을 치른 선수는 패덱이었고 가장 극적인 반전을 만든 선수는 데이비슨이었습니다. 하지만 후반기의 진짜 MVP는 한 주의 기록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데이비슨이 키움 타선을 계속 연결할 수 있는지, 아빌라와 패덱이 선발진의 계산을 세워줄 수 있는지, 안재석과 김호령의 활약이 각 팀의 깊이로 이어질지가 더 중요합니다. 첫 4연전은 가능성을 보여줬을 뿐입니다. 이제 상대팀도 새 선수와 달라진 전력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선정된 주간 MVP 가운데 한 달 뒤에도 팀의 순위를 실제로 바꾸고 있을 선수는 과연 누구일까요?